백의의 천사라고 불리는 여성 간호사, 헌신, 박의 사랑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누구보다 생명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환자의 생명보다는 죽음을 갈망한 무서운 여성 간호사 연쇄살인마 제인 토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철교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썰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새로운 연쇄살인마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여성 연쇄살인마예요. 네, 그것도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를 괴기스럽게 표현한 것 중에 사일런트 힐 아시나요? 예, 알죠. 그 간호사, 굉장히 몸매 좋은 간호사가 얼굴이 이제 없는 얼굴이 계란 귀신이야. 뭐 아무튼 뭐 대충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네, 그렇죠. 이미지가 괴기스러웠던 그런 이미지가 저는 떠올랐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 연쇄살인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이 연쇄살인마 일단 이름이 뭔가요? 제인 토팽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다 보니까 좀 알려진 거는 좀 상대적으로 저희가 다뤘던 테드 번디라든지 리차드 라미레즈에 비하면 좀 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리차드 라미레즈는 심지어 작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9월인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아직 죽은 거 모르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인 토팽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소개를 하자면 그래서 간호사 출신의 여성 연쇄살인마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간호사 출신 여성 연쇄살인마가 제법 있어요. 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 거죠. 네. 본명은 호놀라 켈리예요.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아일랜드계 출신인데 입양되면서 이제 정식 입양은 아니고 그냥 어떤 토팽가라는 그 집안에서 키워지면서 제인이라고 제인이라고 불리면서 지금 제인 토팽으로 이름 바뀝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자신의 수양자매, 그러니까 자신을 데려간 이제 토팽가 엘리자베스 토팽을 포함해서 31명이 지금 공식적으로 한다는데 10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100명이 넘는다고요?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여성 간호사, 의료 연쇄살인마들의 무서운 점입니다. 사고인지 자연사인지 살인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냥 막 죽어 나가니까. 이 친구들이 또 말도 안 되게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지만 뭐 노약자라든지 영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런 대상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 또 병원 입장에서는 좀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공개 안 해주고 이러려고 하니까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탓에 그러니까 의료 연쇄살인마들은 수가 굉장히 많아질 위험이 있어요. 자기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그 연쇄살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악명을 떨쳤던 나이트 스토커가 14명이라고 비교를 해보면 이 여성 연쇄살인마 지금 이 제인 토팽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실제로 추정이 100명 가까이도 된다,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엄청난 숫자죠. 연쇄살인마들이 보통 다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을 거다.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특히 의료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는 진짜 알기가 힘들어요. 뭐 진짜 자연사인지 진짜 독살인지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진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진짜 뭐 환자한테 독살 안 시키고 치료제만 제대로 안 줘도 사실 살인인데 이게 의료 사고 같이 비칠 수도 있고 그건 자연사처럼 비칠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간호사면 다양한 살인 방법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의사도 마찬가지고. 뭐 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영국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인상 깊게 봤던 영국 연쇄살인마 중 한 명이 이제 뭐 보통은 잭 더 리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름 기억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100명을 넘겼어요. 공식적으로 100명을 넘겼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 초상화를 본 것 같은 약간 대머리에 약간 마른 이미지였던 걸로 기억. 그 사람도 있었고 저는 좀 약간 후덕한 이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업무 스트레스. 환자 이것들 가야 될 것들이 안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죄의식도 별로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난 저 환자 편하게 줬다 이런 식인 거죠. 그렇군요. 어쩌면 가장 무시무시한 연쇄살인마 유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특수직이니까 그쪽이 음, 잘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살해된 그 사체가 깔끔하고 네. 그게 뭐 사체가 막 분해되거나 뭐 아직 뭐 몸에 뭘 새긴다거나 펜타그램 새긴다 이렇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가장 무시무시한 연쇄살인마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어떤 이제 저희가 봤던 책 있잖아요. 헤럴드 예. 셔트라는 사람이 썼던 이제 예. 그 연쇄살인범을 분석했던 그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건 분명히 잔인한 행위인데 예. 그럼 독사라는 거는 음, 이 과연 저 살인보다 음, 덜 잔인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음, 오히려 더 무서운 살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 그렇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사체를 훼손하는 거 네, 그게 잔인한가 아니면 산 사람이 고통받으면서 죽어가게 독을 주입하는 게 잔인한가를 생각해 보면 시체만 보면 사체를 훼손하는 게 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죠. 사체 훼손은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아니야. 그렇죠. 이미 죽는 건 즉사하고 그걸 뭐 쪼개든 말든 그거는 죽은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고통을 주지 않았어. 그리고 뭐 테드 번디는 잔인한 인간이긴 했지만 연쇄살인마 중에서 일부러 즉사시키고 그 후에 뭔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이거 내 배려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시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시체 성애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크로포비아. 아니 네크로포비아가 아니라 네크로필리아. 네크로필리아. 아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제 자신이 삭막해지는 걸 느끼고 있어. 정신이 삭막해지는 거. 이런 거 올라도 되는 단어들을 알게 되고 있는 거야. 그렇군요. 뭐 저번에 말해서 부처 이런 거 뭐 굳이 알 필요도 없는 단어들인데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아 뭐 이번에도 뭐 의학 용어 아스크린인 뭐 이거 뭐 알 필요도 없는 단어들인데 아 뭐 잠시 한탄했고 이건 넘어가고 어쨌든 근데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시체 성애자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막 이상한 사진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예. 안 찾아보길 권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적어도 죽일 때는 이제 그냥 의외로 깔끔하게 죽인 경우도 많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의료 연쇄살인마들은 죽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독극물에 취해서 막 비명 지르고 이런 경우를 그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를 그걸 보면서 희열을 이렇게 제인 토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인 토팽이 여성 연쇄살인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이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형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과 새로운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쇄살인마의 특징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죠. 네. 뭐 이제 테드 번디에서 얘기했듯이 지능은 오히려 다양할 수 있다. 뭐 한니발 렉터만 있는 게 아니다. 뭐 정말 한니발 렉터는 정말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죠. 거의 지능이 좋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혹독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러면서 삐뚤어진 자존감을 갖고 있고 도벽, 성범죄, 거짓말 등 다양한 이제 그러니까 자범스러운 우리가 이런 말 많은 자범스러운 요소들이 꽤 있었는데 그것이 소장님이 저번에 표현했듯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는 망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살인 행위를 통해서 갑자기 뭐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연쇄살인마들의 특징은 그런데 그럼 여성 연쇄살인마들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이 있나요? 네, 그건 보통 이제 저번에 이제 리차드 라미레즈를 말했듯이 그 특징들은 보통 범죄 행각 자체에서 드러납니다. 어떠냐면 상대적으로 성범죄적 요소가 적어요. 여성 살인과 물론 성폭행, 성추행 우리나라만 괜히 관간에 대해서 이상한 개념을 부여해서 그렇지 성폭행, 성추행은 여성도 가능한데 그런 요소는 좀 생각보다 적어요. 오히려 금전적 요소. 그러니까 여성 연쇄살 우리나라에 나왔던 여성 연쇄살인마가 지금 확인된 건 2명이에요. 아 우리나라 여성 연쇄살인마가 2명이나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한 명은 되게 유명해요. 의외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2명 다 보험 사기, 보험 사기나 뭐 이런 거죠. 그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보험금 더 타내려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성범죄 요소가 적고 금전적 요인이 강합니다.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저번에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러시아에 최근 잡혔던 연쇄살인마 방식은 좀 다르요. 여성 연쇄살인마인데 방식은 좀 다르지만 이 사람도 금전적 동기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이제 잔인하게 뭐 시체를 시체를 절단하고 사지를 절단하고 고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남성성 그러니까 삐뚤어진 남성의
성징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여성은 음. 여성 연쇄살인마들은 종종 자신의 친근한 상대를 대상으로 예. 굉장히 가학적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자신이 친한 사람이요? 네 어. 친구, 친구, 부모, 어. 친척, 어. 형제 음. 이런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또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자기 주변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 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보면.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잡혔던 여성 연쇄 살인마가 2명 있었다고 했는데 예. 그 둘 다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자기 오빠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남편을 대상으로. 그럼 그렇군요. 남편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죽어 나가면 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뭐 그림만 그려봐도 중앙에 누가 있는지 알겠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제인 토팽도 그렇겠지만 제가 말했던 한국 여성 연쇄 살인마 한 명 최근에 잡혔던 여성 연쇄 살인마는 그 피해자 그 9시 뉴스인가 8시 뉴스에서 피해자들을 이제 그렸는데 다 남편,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엄마, 아빠, 엄마, 오빠, 동생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럼 뭐 이게 사람들이 당연히 의심하기 시작. 왜 저렇게 많이 죽어다? 이렇게. 지도의 중심에 있었겠네요. 그렇죠. 계속 좀 얘기가 빠지지만 그 여성 연쇄 살인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여성 연쇄 살인마 같은 경우는 그냥 방화로 잡혔어요 처음에는. 방화. 아, 맞아. 연쇄살인마 특징 중에 하나가 방화. 예, 맞다. 빼고 갔네. 방화로 잡혔는데 네. 조사를 하잖아요. 집에 예. 전화를 해보니까 동생이 받아요. 예. 동생이 하는 말이 우리 누나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요. 이렇게 나도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네요. 무섭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경찰들이 의심해가지고 해봤는데 그래서 5명이 살해됐다라고 이제 결론냈죠. 제인 토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수양 자매 동생인지 언니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뭐 자기 친구, 오랜 친구들을 죽이는 이런 행각을 보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게 남자 연쇄살인마들은 자기의 과시, 그러니까 나의 남성성, 그러니까 내가 발기와 연관된 거라면 여성 연쇄살인마는 뭔가 감정적 교류를 파괴하는 그런 조금 더 감성적인 접근이 있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여성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남성성, 여성성을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냐 싶지만 예. 어쨌든 좀 확실히 남자 연쇄살인마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친근한 상대 어쨌든 그래도 가학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독살이랑도 굉장히 가학적인 방법인 그렇죠. 건데. 그래서 살인 수법이 약물 중독 같은 경우가 많아요. 아까지만 했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상대방이 괴롭고 이런 게 막 이렇게 자르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 정말 자기하고 친하고 자기의 핏줄인 이런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 가는 거를 즐기는데 그거는 뭐 절단 이런 거보다는 여성이니까 좀 힘도 약하게서 이제 아마 그런 경우인데 약물 중독에 의존하는 방법이 약물 중독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닌 연쇄 살인마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나중에 딱 기회가 닿으면 네. 다루겠지만 그래서 그 막 죽어가는 과정에서 포옹을 하고 그 떨림을 느낀다는 뭐 그러면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여성 연쇄 살인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여성 연쇄 살인마의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거는 또. 그래요? 예. 또 다른 점이에요, 그건. 네, 조금만 이따 다시 얘기하죠. 그거는 조금만 이따.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제인 토팽 자체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네. 할 텐데 그 일반 연쇄살인마랑 여성 연쇄살인마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쨌건 불우한 환경이란 말이죠.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불우한 환경이 아닌 사람이 드문 케이스죠, 사실은. 일단 가정 환경이 어쨌건 연쇄살인의 촉발제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연쇄살인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겠지만 많지는 않아도 지금 연쇄살인마보다는 더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쨌건 가정 환경에 촉발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감추고 그 대물림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갔는데 연쇄살인마들은 어쨌건 그 타고 났기도 했고 가정 환경도 불우했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이제 그 폭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가정 환경은 어떻게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제인 토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떠한 특이성이 있었나요? 자, 이 여자가 매사추세츠에서 이름 또 꼬인다. 미국 동부 해안에 있는 매사추세츠 이제 주에서 출생했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쪽은 이제 항상 유럽에서 넘어오는 그 이민자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정착하는 그런 곳인데 이 여자는 아일랜드계 출신입니다. 아일랜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아일랜드계 출신인데 아일랜드가 뭐야? 당장 영국에서 잉글랜드한테 막 핍박받던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빈민인 거예요. 굉장히 빈민한 그
하층 사회 하층을 최하층을 구성하고 되죠. 아, 그렇군요. 그 브레이브하트가 어디 배경이지? 그거는 스코틀랜드. 아, 스코틀랜드. 한참 전에. 아, 한참 전이군요. 예. 아니 그 혹시 그쪽 그 역사가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 그쪽보다 더 하죠 오히려 아일랜드는.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그쪽은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그렇게 좀 그래도 평화롭게 했는데도 제주도가 좀 우리 섬 사람, 음. 육지 사람 이렇게 하면서 좀 차별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섬 사람끼리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이런 식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제주도는. 네. 그거보다 한 1000배는 심하다 더 하면 생각합니다. 아. 지금 대만이랑 중국 분위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군요. 않을까요? 그런 정도인데 음. 막 뭐 옛날에 뭐 감자 대기근 뭐 이런 것 때문에 몇십만 명이 죽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핍박받고 이런 것 경향이 있어서 신대륙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아일랜드 계통들이. 그 넘어오는데 음.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난한 몸으로 온 거니까 또 가난한 삶을 사는 거죠. 또 이제 제인 토펜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아일랜드라는 이제 최하층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 약간 반 미친 광이 미친 반 정신병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나마 어머니가 멀쩡했는데 예. 제인 토팽을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사망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기 언니가 있었는데 8살 난 언니랑 6살 난 언니를 도저히 부양할 수 없다. 부양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몇 년 동안 방치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여자를 그 두 사람을 이제 처음엔 어사일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사일럼이 정신병원이거든요. 예. 그쪽으로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 8살, 6살 소녀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직업 보호소 이런 정도로 보호소 정도로 이제 고아원 같은 개념인가 봐요. 그쪽으로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엄마의 죽음과 그 술에 미친 네. 알코올 중독의 약간 반정신병자인 아버지 사이에서 이미 그게 다져졌네요. 연쇄살인의 그 기틀이 그 또-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또 모르죠. 뭐 또 아버지가 근친상간 같은 경우를 했을지도 모르죠. 이거는 뭐 확인된 게 없으니까 뭐 말하기가 힘든데 그렇죠. 어쨌든 아버지 밑에서 음. 굉장히 이제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다 이런 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 굉장히 열악했다. 굉장히 정말 인간으로서의 삶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런 식의 기록이 많죠. 그래서 고아원에 보내지고 고아원이 뭐 지금 고아원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막 폭력이 난무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그 당시는 훨씬 더 심했겠죠. 그런 곳에서 한 몇 년 있다가 또 운 좋게 입양은 됩니다. 그 제인 토팽 입장에서 운이 좋은 거고 그 입양한 집안에서는 운이 안 좋은 거죠. 어찌 보면 진짜 그거죠. 악마를 껴안아 버린 거죠. 그렇죠. 악마를 껴안은 상황이 됐네요. 네. 나는 그 생각이 순간 드는 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가 그나마 나를 정상에 뭔가를 이끌을 수 있는 어머니가 죽었고 그래서 죽음이 어쩌면 가까워진 거야. 아, 죽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네. 약간 이런 인식이 제인 토팽 마음속에 들어간 건 아닌가. 미학적인 뭐 그런 관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를 죽여야 우리도 편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편한 건데 내가 죽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심어진 상태로 이렇게 더 커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자신의 언니, 친언니와의 이별, 자기 친언니랑 어떻게 다시 연결됐다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언니와의 이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찌 보면 오히려 이제 자기의 진짜 친한 사람하고는 헤어져 버렸고 남겨진 거는 또 오히려 자기 친하다고 하지만 피상적인 관계일 수도 있는 사람들, 정말 자기가 친한 사람은 오히려 없어져 버렸고. 그렇죠. 그런 어머니와 언니였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제인 토팽이 이제 삐뚤어질 수 있는 환경은 확실히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입양된 집이 또 그렇게 나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랬겠죠. 의외로. 근데 또 이중적이어요. 그렇다고 해서 딱 막 무조건 좋았던 게 아닌 게 정식 입양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녀긴 양녀인데 하녀처럼 대우도 하고 양녀처럼 대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식모 정도? 식모인데 식모이기도 하지만 딸인 것도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 회사 들어가면 가장 그 경계해야 되는 말이 가족 같은 회사. 이 가족 같다는 말이 맘대로 부리겠다는 소리거든. 그렇죠. 실제 가족이 아닌데 가족 같다는 말은 이게 맘대로 부려먹겠다는 소리야.
이게 뭔가 그 하나의 영화의 시나리오가 약간 막 만들어지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제인 토팽 입장에서는 딸이라고 해서 데려가 놓고서는 이 하녀처럼 부려먹는다고 하는데 토팽 데려간 토팽 가서 야 너 이렇게라도 살게 해준 게 어디냐 이런 마인드가 있었겠죠. 근데 또 아일랜드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제 아일랜드네 뭐 이렇게 좀 무시 동네에서도 무시당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런 차별이 또 있었네. 사회적 차별이. 사회적 차별이 지금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솔직히 덜 하진 않겠죠. 훨씬 더 하겠지. 아무래도 그거는. 지금 뭐 우리 100년 전에 뭐 쌍놈 이렇게 그때 법적인 건 쌍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쌍놈 이랬을 건데 그걸 뭐 훨씬 더 심했겠죠. 그거는. 그랬겠죠. 네. 그럼 대인 토팽이 뭐 그래서 굉장히 그 상태에서 우울하고 막 이렇게 지냈나요? 아니면 뭐 제인 토팽은 그래도 좀 뭐 사람들한테 평가가 어땠어요? 제인 그리고 토팽의 이게 평가는? 역설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달했대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막 잘 웃기도 하고 뭐 기분도 업돼 있고 항상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뒤에 얘기인데 뭐 의사들이 되게 좋아했다고요. 간호사인데 다 명랑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명이 명랑한 뭐 활달한 뭐 제인 이런 식이었다고요. 영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별명이 활달한 제인이었다는 활달한 제인. 뭐 우리 영어로 써줬으면 인용했을 텐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그 번역으로 했을 때 명랑하다, 활달하다, 활달한 제인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가면이었던 거죠. 가면은 아닐지 모를지언정 이게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던 게 이 여자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 이제 딴 사람 장애 험담하는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니고 그리고 뒷담화죠. 뒷담화도 이제 그러니까 막 대놓고 하는 것보다는 뭐 슬쩍 슬리는 거 있잖아요. 쟤 좀 뭐 이상한 것 같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결정적인 게 방화광이었다고 합니다. 이 방화가 불장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방화, 강간, 살인은 같이 가는 거야. 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내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차라리 살인해서 다른 뭐 돈이나 목적이랑 이런 게 있었으면 그게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쾌락을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는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뭐 이게 프로이트에서 나온다면서요. 불장난이 뭐 이렇게 성적 그거랑 호기심이랑 연결된다고. 그리고 방화 같은 게 그렇죠. 방화가 아주 옛날에 중세나 이제 그 여기서 갱스 오브 뉴욕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집 털 때 쓰는 겁니다. 집을 털 때 이제 불 저지르면 나는 나오면 불 끌어간다 하면서 물건 다 훔쳐버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이제 불 타오르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방화범들 그거는 뭐 재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희열만 위해서 방화를 저지르는 거죠. 이게 강간보다 어쩌면 더 심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병행하죠.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마가 이런 겁니다. 그 연쇄살인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잡혔던 연쇄살인마가 강간 살인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집에 불을 붙여버려요. 불 붙일 이유도 없어. 자기는 왜냐면 DNA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완벽하게 했는데도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거 보면서 희희낙낙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범죄 현장에 100% 돌아오는 범죄 중에 하나가 화재죠. 화재 그렇죠. 방화범. 자기도 보고 죽이려고. 그렇죠. 방화는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행각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활달한 모습, 이 가면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쩌면 자기 진짜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이 자신의 진짜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양면성, 그림자이자 양면성 이런 거였던 거죠. 그렇군요. 이중인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던 제인 토팽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살인 수단은 또 약물 중독을 썼어요. 여성 연쇄살인마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연쇄살인마니까 그 일반적인 수법이고 그 간호사기 때문에 가져온 유리함. 그렇죠. 뭐 일단 소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장 뭐 약물을 손에 얻는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주 안 좋은 범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아그라 손에 넣기도 쉽지 않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그런가? 쉽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당장 뭐 옛날에 우리 솔직히 안 좋은 사건 최근에 얼마 전에 부각됐지만 황산 테러 사건 그 사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약물 통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화학약품 같은 거 통제가 되게 심해요.
당장 이제 농산물 같은 거 우리 농약 같은 거 사러 갈 때 이름 써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잘 안 돼서 그렇지 정확히는 쓰긴 써요. 그냥 쓰긴 쓰는데 그걸 뭐 강압적으로 통제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어쨌든 약물 통제가 어려울 텐데 간호사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몰핀 같은 거 뭐 뭐야 정제 안 하고 그냥 바로 넣어보면 그때부터 그 독약이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런 거 썼거든. 그렇군요. 이 여자가 다양한 약물을 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었군요. 주로 쓰는. 제가 저도 이제 그러니까 약물은 영어로 나오니까 이게 뭔 처음도 아스크리닌 뭐 몇 개 있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다 써놓고도 기억 아트로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두 서씩 쓰는 거죠. 그렇군요. 이 제인 토펜과 다른 연쇄살인마의 차이점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약물을 쓰고 어떻게 즐기느냐. 즐긴다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 뭐 얘는 즐겼겠지. 제인 토펜은 이걸 즐겼겠죠. 뭐 다른 연쇄살인마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여성 연쇄살인마들과의 차이점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 연쇄살인마들의 살인 동기는 금전적 요인이 많아요. 근데 이 여자는 성적 쾌락이 굉장히 좀 중요했다는 거죠. 물론 뭐 자잘한 막 살인을 하면서도 자잘한 이제 절도 행위 이런 걸 합니다. 자기가 간호사 행위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 여자는 이제 아까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거 살인 이제 약물 중독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희생자를 꼭 껴안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때 자기가 성적 희열을 느꼈다라는 식으로 나중에 진술을 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성적 희열인데 그렇죠. 사람이 죽음에 몸부림치는 것을 옆에서 껴안고 있을 때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거는 그것도 자기 친구나 자기 뭐 수양 자매 이런 케이스.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이 연쇄살인마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 악독한 악당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좀 범죄 행각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인 토펜가에서 이제 제인 토펜으로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정체성을 부여받은 이후에 케임브리지 병원 직업 학교라는 곳으로서 학교에 다닙니다. 거기서 이제 간호사 수업을 받아요. 받으면서 이제 그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의사들이나 뭐 환자들이나 다 저분 괜찮네 이런 식이었어요. 아까 활달한 제인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데 정작 몇몇 환자들을 상대로 몰핀 그리고 뭐 부교감 신경 차단제의 일종이라는 아트로핀이라는 이제 약물을 적정량이 얼마큼 되나 하면서 인체 실험을 사실상 했다고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비공식적으로 지 마음대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마 그것 때 막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는 모습 자기가 좀 과다하게 넣으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 약간 이때 약간 이제 살인 충동을 강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자기가 이거 보면서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재밌다 이런 식으로 재밌다가 됐겠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해 대상으로 찍은 희생자들을 약물 중독으로 살인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12명 이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12명을 죽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업학교 아니에요? 직업학교에서 이제 넘어간 거죠. 넘어갔구나. 네. 그렇군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지금 시작부터 지금 12명 첫 병원에서 12명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도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사들이 평가를 근무 성적을 되게 좋게 평가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일반 병원이라고 하는 이제 좀 더 고위 단위 병원으로 이제 추천받아서 이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악마적이네요. 여기서 몇 명을 죽였을 것 같은데도 이제 확인된 건 없어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큰 병원이라 잘 덮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몇 달 안에서 다시 해고되고 다음에 다시 원래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또 여기서 얼마 안 있어서 또 해고돼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대마를 잘못 처방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마가 이제 약 성분이잖아요. 약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범죄를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잘못 처방했다는 의료 사고식으로 덮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 때문에 어쨌든 해고가 됩니다. 덜미를 잡혔었지만 이게 경찰에다 가면 병원 입장에서 힘들어지니까 덮고 그냥 해고시켰겠지. 그렇죠. 일단 뭐 그러니까 의료 사고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여자는 이제 병원에는 이제부터 근무를 못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개인 간호사가 되고 이때부터 더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병원에서는 이제 몇 명 죽인다 이렇게 해서 의심을 받지만 개인 간호사로서는 그렇죠. 뭐 특별히 뭐 어차피 호스피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함께 준 간호사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의심받을 확률이 좀 줄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희생자들이 우리가 뭐 보면 호스피스 지금은 그때가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요즘 같은 거 보면 호스피스라고 하는 거 맞나요? 그런데 그 호스피스 맞아요. 마지막 이제 그 시한부를 네. 받으거나 그런 분들이 옆에서 간병해 주다가 이제 떠나보내는 뭐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그러니까 가족이 잘 없다든지 예. 혼자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죽어도 이제 뭐 확인도 제대로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범죄 활기해집니다. 예. 처음 이 여자가 죽였던 범죄 개인 간호사로서 확인된 범죄자가 그 랜드로드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집주인일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집주인이요? 자기 집주인을 죽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을 죽이는 거죠. 개인 간호사가 되고도 뭔가 그 살인에 대한 희열을 느끼고 싶어서 가까운 사람을 타겟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니까 뭐 친지나 이런 사람들이 나 몸 좀 아픈데 좀 봐주면 안 되냐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그 12명 죽이고 개인 간호사로 활동하면서 집주인 죽이고 네.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대상들을 이게 주변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대상들이 있었나요? 뭐 순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순서를 기록한 그게 없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절친이라고 하였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게 미이란가 마이란가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마이라 코노스라는 여자랑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우리 살짝 언급했던 수양자매죠. 엘리자베스 토팽이라는 여자를 이제 살인합니다. 자매이면서 뭐 주인집 딸 뭐 이렇게 두 가지 뭐 그런 식이 되겠죠. 오랫동안 잘 지내왔던 그런 친구들을 죽이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을 문제 타켓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엘리자베스 토팽일 거예요. 이 여자는 좀 뒤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이 여자 남편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요. 자, 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연쇄살인마의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살인에 중독된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렇죠. 왜냐면 점점 쥐가 짧아지고. 예, 맞죠. 주기가 짧아집니다. 엘리자베스 제인 토팽 또 그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일단 자기 친구 중에 이제 오랜 절친 또 다른 올던 데이비스 확실하게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일가를 살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가를 전부.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는 이제 여행을 가서 일가를 죽였다는 것도 있고 어떤 데서는 이제 여자 부인 그러니까 알던 데이비스의 부인을 먼저 살인해서 충격을 받았는지 알던 데이비스 충격 받아서인지 이제 별장으로 이제 요양차 갔는데 가족들이랑 요양차 갔는데 거기 따라가서 이제 일가를 몰살시켜 버렸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확실한 거는 이제 부인부터 죽이고 그다음에 딸들도 죽이고 그다음에 알던 데이비스도 죽이고 이런 거죠. 그렇군요. 알던 데이비스랑 오랜 절친이었고 처음에 이제 그 아내 죽였고 그래서 슬픔에 빠진 그 사람이 여행을 가니까 오두막 따라가가지고 딸들 죽이고 마지막에 알던 데이비스까지 죽이고 일가족 몰살이네요.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하군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이 여자가 덜미를 잡혀요. 왜냐면 일가가 갑자기 죽었는데 거기에 뭐 간호인이랍시고 따라간 여자가 있더라. 당연히 그렇죠. 저 여자 뭐지? 이런 식인 거죠. 그렇다고 저 여자한테 좀 아무래도 이때까지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흉흉한 소문도 조금씩 돌았을 거란 말이죠. 저 여자 주변에 좀 사람 많이 죽어나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돌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그걸 덮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악마가 활개를 치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아마 잘 모르는 이렇게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별장에서 돌아온 다음에 또 살인 생각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때 잡힌 거 아니었어?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거죠. 사람들이 의심을 안 사다가 이 사건 때문에 사기 시작했는데 그 의심 산다고 해서 바로 뭐 수사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지켜보는 과정 중에서 여자가 돌아오는데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엘리자베스 토팽의 남편인 것 같아요. 그 남자 수양 자매. 수양 자매. 이 남편하고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결혼을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제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제부
이게 또 여동생인가 또 여동생인지 누나인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일단 살해합니다. 그 동생 잠깐만요. 엘리자베스 스토팽을 죽였어요. 네.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토팽, 그러니까 주인집 여자죠. 주인집 그 자기 언니 혹은 뭐 자매면서 네. 주인집 여자, 약간 열등감을 심어줬던 그 여자가 죽고 그 여자의 남편,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호라비가 된 거죠. 네.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호라비의 지금 여동생을 죽였다는 거죠. 예, 여동생인가 누나인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방해거리 자기한테는 방해가 됐는가 봐요. 그 사람을 이제 역시 독살합니다. 그 독살했죠. 그 독살한 다음에 또 웃긴 거는 이 남자를 또 약물 중독을 만든 거예요. 이거 막 뭐 안 좋은 약을 투여했겠죠. 뭐 위태위태한 약을.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니까 지극정성을 또 간호를 합니다. 남자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예. 살리기 위해서. 남자는 또 살아나요. 정말 병 주고 약 주고가 가장 직설적인 로 말할 수 있는 케이스네요.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이 남자를 간병하고 간호해 줌으로써 이 남자가 이제 자기에게 사랑을 느끼도록 이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남자는 근데 이상했던 것 같아요. 남자도 좀 이 남자만 해도 좀 이 여자가 좀 이상하다는 걸 강하게 느꼈나 봐요. 그렇겠죠. 좀 회복이 된 다음에 여자를 쫓아냅니다. 자기 집에서 나가 하면서 이렇게 쫓아낸 거예요. 그랬군요. 뭐 느낌이 있었겠지. 그렇지. 야 주변이 그렇게 죽어 나가는데 나 집에 나 죽을 뻔했다 생각했겠지. 지도. 이 여자가 또 영악하긴 한 게 자기도 약물 스스로 투여를 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알잖아요. 나한테 의심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렇죠. 자기도 일부러 약물 투여서 이제 좀 의심을 벗어나려고 행동을 하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죽였는데 그걸 의심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바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던 데이비스 이제 일가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알던 데이비스 친척인가 형제인가 친척인가 모르겠는데 아까 일가 살해당한 이제 일가인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요양차 휴가 간 사람이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죽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멀쩡한 두 딸은 왜 죽냐? 멀쩡한 두 딸은 뭐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왜 죽어 있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검을 의뢰합니다. 막내딸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니까 뭐 그때도 이제 보면 알죠. 부검해 보니까 약물인데 이렇게 돼서 이때 제인 토팽이 이제 체포되는 거죠. 부검이 너무 늦었던 거 아니야? 어찌 보면 많이 늦었죠. 이게 시대적 상황도 약간 겹쳤을 부분도 있는데 20세기 초니까 뭐 부검이 약간 덜 일반됐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또 약물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결국 그러니까 알던 데이비스 일가를 살해한 게 덜미를 잡았네요. 그쪽에 친척에 이제 신고를 했고 그 딸들을 죽인 것에 딸들의 몸을 이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니까. 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살인 주기가 너무 짧았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참고 뭐 안 했으면 뭐 더 언젠간 잡혔을지언정 그래도 좀 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좀 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못 참고 그 6주 동안이었대요. 그또 알던 데이비스 일가가 6주 동안 4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의심하죠. 같이 여행 가는 애는 멀쩡해서 돌아왔는데 6주 동안 사람이 4명이 죽었다. 이게 뭘까? 이런 식으로 다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게 약간 이 사람이 제인 토팽 입장에서는 자위인 거야. 자위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제 혼자가 된 남자들 아니면 막 성적으로 왕성한 청소년들이 자유를 못 참거든. 오래 안 하면은 막 야동복 어떻게든 막 풀어야 돼. 그때 막 바보짓임에도 알지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유를 한단 말이야. 이 여성도 그 내가 나중에 잡힐지 말지 모르는 거야. 일단 막 눈앞에 야동이 틀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지금 거의 앞에 이제 내가 쉽게 죽일 수 있는 여자가 둘이나 있으면 아무도 생각 못하고 죽여놓고 나중에 아차 싶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연쇄살인범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막 영악해 보이고 이러면서도 뭐야 이거 왜 이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제인 토팽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뭐 자기한테 불리한 짓은 가급적 이제 안 하려고 하면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지만 이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였죠. 살인 중독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체포가 됐죠. 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살인했던 사람들을 시인한 게 아까 뭐 몇 명이라고 했죠? 31명을 시인했습니다. 시인한 거가 31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았던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자기도 이제 뭐 이런 걸 거예요. 약물을 좀 과하게 투입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죽인 건가? 이런 것도 있을 거든. 내가 죽였나? 아니면 원래 이렇게 좀 갈분명했나?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있었을 테고 아무래도 100명 이상의 죽음과 연관돼 있다는 그런 가설이 되게 있다. 네. 근데 진위는 판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뭐 죽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었을 테고 뭐. 그 시체를 다시 다 파가지고 다시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뭐 검사해도 뭐 예를 들어 10년 지나는 거는 뭐 이렇게 확인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겠죠. 뭐 약물이 네. 남아 있겠어. 10년 막 그렇게 지났는데. 다 썩었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 여자는 뭐 제인 토팽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던 게 사형은 안 당해요 또. 아이도 사형 안 당해요. 예. 그 주가 그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당황했는가 봐요 사법 당국이. 얘 뭐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애가 예.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을 테고. 그렇죠. 그렇죠. 야 얘는 또라이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정신감호소에서 36년을 보내고 결국 거기서 사망을 합니다. 36년? 네, 자기 다 살았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80살인가 80살 정도에서 죽는데 아마 인생의 절반은 저기서 보낸 거죠. 정신감호소에서 보냈던 거죠. 그래요. 뭐 사형 제도라는 측면에서 제가 뭐 옹호한다 반대한다는 말하지 않지만 뭐 어쨌건 정신감호소에서 보냈다는 거는 그 좀 뭐 그러네요. 뭐 좀 뭐랄까 뭐 정신감호소가 지금 우리 정신병원 그보다는 더 심했을 거예요. 뭐 옛날에 뭐 터미네이터인가? 2 보면 이제 사라 코너가 들어가 있는 정신감호소 있잖아요. 막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보다 더 빡세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폭행도 심하고 뭐 그랬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살인 중독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뭐 보일 게 뭐 있어요? 막 젊은 간호사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가씨, 나랑 같이 약을 들고 밖으로 나가자. 사람 죽는 모습을 보면 아주 즐거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여자들을 꼬시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무섭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죠. 무섭네요. 칼을 들고 다니는 애들보다 오히려 이런 애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훨씬 무섭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연쇄 살인인데 그 여자가 이런 패턴을 비슷한 걸 보여줍니다. 뭐 동기가 다르고 이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그 우리나라 여자 연쇄살인마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잖아요. 무기징역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범수 같이 굴고 그러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여자 나오면 정수기에 독 타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절대 나오게 하지 마라. 그런 식인 거죠. 정수기에 독을 탄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잠복 시간이 있다라고 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벌어질 수 있네요. 엄청난 위험한 거죠. 그런 것을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그러네요.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군요. 진짜 벌써 이것도 시간 또 이렇게 됐네요. 굉장히 빠르다. 또 마칠 시간이 됐어요. 굉장히 제인 토팽 저는 솔직히 제인 토팽을 처음 얘기를 할 때 뭐 얘기할 게 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연쇄살인마네요. 이 제인 토팽의 의미에서 이제 게스트 썰이 정리를 좀 해줬는데 일단 불우한 유년기 성장 환경 이거는 뭐 공통적인 연쇄살인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제인 토팽에 또 다른 특이점이 있나요?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줘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나중에 소개될 수도 있지만 아일린 워너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미국의 또 다른 여성 연쇄살인마인데 이 여자도 그렇고 제인 토팽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뭐 그렇죠. 양녀로 들어갔다는 거 이것도 뭐 양녀 집안이 그렇게 나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뭐 차별은 있었겠지만 근데 모든 사람이 차별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연쇄살인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오히려 극소수가 되는 거지. 아주 극소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아일린 워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얘기지만 아주 좀 지역의 부호와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부호는 또 아일린 워너스를 좀 극진히 아꼈어요. 그 남자 품에서 이제 그냥 좀 만족하고 살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연쇄살인마가 안 됐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결국 연쇄살인마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 그러면 연쇄살인마라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되는 건가?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동기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더
연구하면 재밌다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사회적으로 분명히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 직업도 어쨌든 간호사라는 좀 건실한 직업이 있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보다 좀 대우가 더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어쨌건 건실한 직업이죠. 오히려 어쩌면 전문직 종사자라는 개념으로서는 지금보다 나았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렇군요. 뭐 물론 처우는 더 열악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새롭게 구성된 가족이 있었을 거고 그 가족이 뭐 가학적이었다는 이런 건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은 결국 연쇄살인마가 됐다는 거죠. 그럼 과연 사회적 책임 그 여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방치한 건가? 뭐 이러면 좀 남녀 차별적 발언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의외로 여성들이 여성 연쇄살인마들은 구원의 기회가 좀 많아요 생각보다 남자보다. 남자는 교도소 끌려서 진짜 남자들한테 성폭행 당하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많고 좀 구원 뭐 갱생의 기회가 생각보다 적은데 아니 자기들이 걷어 찾죠 사실은 걷어 찾는데 여성들은 좀 더 양호한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되지 그냥 그걸 거부하고 연쇄살인마가 됐더라고요. 이거를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 너무 극소수인데다가 은밀해. 네. 그래서 그렇다고 또 그냥 개인이라고 방치하기엔 이건 너무 위험하고 또 무책임하단 말이지.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썰 말대로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연쇄살인마에 대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항상 표창원 교수가 말합니다. 이거 표창원 그 범죄 전문가가 항상 모든 연쇄살인마들의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힘든 건 사실이다. 근데 모든 가정 환경이 어렵고 즉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연쇄살인마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 문제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하면서 너무 자극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이제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너무 알겠습니다. 많은 걸 얘기 다 먼저 우리 다 지금 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 좋은 얘기 감사하고 오늘 방송은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인토팽 이야기, 전설의 얘기 굉장히 재밌었고 저희 관련된 글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싶으시면 LBC 상담소 혹은 LBC 방송국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LBC 방송국 또는 LBC 상담소로 검색하시면 저희 다른 방송들과 함께 이 방송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거기 있는 썰에 대한 글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내용은 댓글로 뭐 아이튠즈 혹은 팟빵 이런 데 다 달아주셔도 좋고 혹시나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공개된 개인 메일 개그블랙 gagblack@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저게 그에 관련된 피드백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마칠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